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요소 3부의 신경민입니다. 주요소 1부와 2부에 이어 3부에서는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요, 공매도 이틀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초반에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에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 또한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채팅 문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요소 3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컨디션 어떠신가요? 일단 뭐 내일 휴일을 앞두고 일단 시장이 좀 올라와서 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저랑 첫 방송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각오를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월요일 날에 여기 방송으로 왔을 때 왔다 네. 갔다 하시는 제가 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처음이지만 그래도 네.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또 잘 콤비를 맞춰서 할 수 있을 좋습니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하는데. 편하게 시청자분들과 마음껏 소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수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전화 상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지니틱스예. 아,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니틱스. 지니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80원에 한 10% 됩니다. 예. 4,080원에 네, 지금 현재 6.17%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께 바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밤늦게 고생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지금 이제 고민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를 이제 복구가 고민이세요? 아니면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아니, 큰 수익은 네. 필요 없고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무너지지 않고 뭐 적당하게 뭐 한 10% 정도 넣을 수 있는가 싶었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예. 일단 오늘 시장이 지금 의미 있는 좀 장중에 저점 자리가 좀 나왔어요. 코스피든 예. 코스닥이든. 그래서 종목들이 좀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금 섹터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한번 반등을 줬었거든요. 예. 그때에서는 수익에 갖고 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강하게 반등은 그때 손실 있다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와서 10%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샀다가 수익이 났는데 좀 챙겼는데 나머지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밀려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새로 들어갔어요. 다시 새로 들어가셔서 파셨다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은 4,080원이시고, 예. 다시 반등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가 지금 이렇게 저점을 쭉 그으면은 일단 저점 자리를 좀 지지는 해줘요. 지지해주는데 지금 시장이 좀 강하게 좀 더 세게 올라가줘야 이 부분을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위에 지금 두 개의 윗꼬리가 지금 강하게 달려서 올라오면 한 4,200원 근처 거기에서는 한번 끊으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종목들이 특히 IT 섹터들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 지수가 밀리면서 대부분 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 오늘 빼면은 거의 5거래일째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고 이미 개별 종목들은 더 먼저 빠졌던 흐름들이 나와서 다른 애들은 여기서 이만큼 빠져 있어요. 근데 얘는 빠진 게 없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얘는 그동안 빠진 게 적기 때문에 얘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급등하기는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4,200원 정도로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손절은 크게 안 신경 써도 되겠습니까? 손절이 나오려면은 뭐 지수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2시 반부터 갑자기 매수를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너무 많이 얘들도 빠졌다는 생각에 이거를 이제 낙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도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니까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크게 뭐 조금은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폭락세만 나오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내일 또 휴장이고 그럼 오늘 미국 시장 오늘 조금 빠졌다가 내일 또 반등 나오고 그러면은 뭐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은 좀 빠졌던 부분들에서 이제 들어줄 텐데 지네틱스가 주도가 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미 많이 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지금 IT 섹터의 종목들이 지금 뭐 5% 정도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줬거든요. 뭐 주성에지는 마찬가지고 뭐 실리콘웍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IT 부품들이 이렇게 반등을 주면은 얘네들이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그러면은 분위기들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지니틱스 같은 애들도 반등은 4,000원 쪽에서 4,200원까지는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이 문제인 건데 시장이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한 번만 더 코스닥은 한 980을 돌파하는 양봉, 코스피는 3,200을 안착을 하는 양봉, 요 정도만 나와준다라 그러면 손절은 거의 나오기가 어려웠고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수익에서 복구가 될 수가 있고 만약 얘가 손절을 좀 고민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지수가 목요일 날 급락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점이 또 깨져야 되는데 이 저점이 깨질 거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2시 반부터 갑자기 매수세로 바꾸면서 들어올 필요는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뭐 급락 나올 텐데 얘들 뭐하러 샀어요. 그렇죠? 들어줬다가 막판에 던져야 되는데 막판까지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세가 예상이 되니까 이거는 4,200원까지. 만약에 손절을 꼭 고민한다면 3,500원 정도 지지 보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200원 선 같으면 그냥 본전선에서 약간 되는데 그러면 뭐 본전 넘어오면은 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는 공략할 수 그렇죠. 있는 낙폭과대 IT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를 정리를 하고 다른 쪽에서 많이 빠져 있는 쪽을 공략을 하면은 뭐 2차 전지도 좀 많이 빠져 있을 거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죠. 본전 올라오면은 다른 쪽으로 교체를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파셨다가 다른 쪽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반도체 장비가 됐든 뭐 OLED 장비가 됐든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데는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교체해서 공략을 하는 게 먹기가 좀 편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밤늦게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3,500원 지지 보시고 보유하시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한 번 더 올라주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 어떻게 되시나요? 아주 IB 투자요. 네, 아주 IB 투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9,000원 60%요. 너무 높게 9,000원. 사가지고요. 60% 비중이 좀 크세요. 그렇죠? 네.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한 모습은 보였지만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바로. 많이 빠졌어요. 아이고, 네.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 좀 다행이고 아주 IB 투자도 뭐 최근 뭐 다른 종목들 빠지는 거 비해서는 잘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안 빠졌어요. 어제도 1.4%밖에 빠지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도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빠졌는데 먼저 미리 빠졌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네. 고점에서 먼저 미리 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버텨주고 있는 건데 근데 네. 주가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000원대 좀 비싸게 샀어요. 그렇죠? 네네.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네. 보면은 주가가 뭐 보통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 이 바닥에서 1,000원짜리 1,300원대에서 9,350원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간 거를 사실 생각하셨네요. 그렇죠? 이거 왜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 조금 이익 보고 나왔다가 다시 사는 바람에. 그렇죠. 또 올라갈까봐 또 다시 샀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죠. 네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닥에 잘 사서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팔았으면 바로 사지 말고요. 네. 하루 이틀 좀 참았다가 다시 살라 그러면 그때선 떨어져 있으면 또 살고 싶은 생각이 또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바로 사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정말 살 생각이 있으면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재입고하는데 대부분 근데 다 그래요. 한번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또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았는데 또 올라가면 또 사요.
또 팔았는데 또 올라오면 또 사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더 수익이 더 날 텐데 괜히 샀다가 더 올라갈 때 또 차 들어갔다가 또 올라갈 때 또 차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제 물리면은 먹은 건 조금이고 깨진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네. 자,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9,000원에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 매수가가 올까요? 쉽지는 않은데요. 쉽지는 네. 않은데 기다릴 수는 있어요. 기다려도 이게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네. 기다리는 방법보다는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줄여놓고 오히려 더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더 쉬워요. 근데 지금 9,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꼭대기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꼭대기에서 그렇죠. 손실이 네. 마이너스 23%씩이나 내려왔으니까 네. 24%네요. 마이너스 24%나 내려왔으니까 네. 손절하기에는 조금 억울할 것 같고 네. 차트가 무너졌으면은 지금이라도 뭐 손절하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시장이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뭐 하락장 될까봐 뭐 폭락할까봐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물어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락장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럴 아닌 것 것 같지 같죠? 않아서 못 팔고 있어요. 아니.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공매도 때문에 공포 때문에 시장이 빠질까봐라는 이제 공포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급등장도 아니라서 이게 네. 종목들이 이렇게 쉽게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장인데 한 8,000원 정도로 올라오면 거기서는 비중을 절반을 차라리 잘랐다가 네.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6,000원이나 아니면 5,000원 쪽 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대응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트가 무너졌거나 나쁘면 차라리 이거를 위험하니까 만약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섹터였고 전망도 나쁘고 나쁘다라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손절하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8,000원 정도 근처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는 게 오히려 제일 좋을 것 같고 8,000원 쪽 정도면은 손실을 좀 감소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좀 잘랐다가 네. 다시 재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있는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아직은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리고. 8,00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시장이 중요한데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이죠. 개장을 나서 양봉만 받쳐주게 되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나오면 돼요. 양봉이 나오면 이제 바닥에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줄 텐데 네. 강하게 움직이면 8,000원이고 뭐 작게 움직이면 한 7,500원, 7,500원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는데 8,000원까지는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린 자리가 9,000원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최대한 좋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나쁘면 나쁘다 말씀드리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주가가 너무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잘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60일선 밑에 있잖아요. 이게 따라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 이게 닿거든요. 닿은 자리에서 그때서부터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정도? 네. 그래서 60일선을 잘 보면서 저게 이제 따라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지지를 하면은 그때서 반등 시도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위원님께서는 보유하시다가 8,000원이 됐을 때 비중 절반을 줄이시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한진중공업 홀딩스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원에 한 20% 가지고 있는데. 네. 걱정이 많으신 목소리신데요. 혹시 최근에 예. 매수하셨나요? 예, 최근에 했는데 이거 뭐 네. 괜히 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후회를 조금 하시고 계신데 예. 지금 2.53%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 바로 넘겨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한진중공업 홀딩스 이게 지주사잖아요. 한진중공업에. 예, 예. 근데 한진중공업이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진중공업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우상향으로 강하게 한번 올렸고 지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얘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조정을 세게 받지도 않았고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내려갈 모양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서 시장이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들은 실적들이 계속
하반기에서도 계속 좋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10년 만에 나오는 뭐 지금 그러니까 해운주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10년 만에 좋은 호황기가 좀 찾아왔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한진중공업도 이 10,000원을 돌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진중공업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예.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뭐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도 4,300원이면 그렇게 엄청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차트를 보면은 과거서부터 보면 일봉상으로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돌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정배열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예. 정 불안하시면은 4,500원 돌파할 때 거래량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가 되면은 얘는 5,000원 쪽 가겠다는 얘기지만 4,500원을 갔을 때에서 거래량이 없으면 다시 박스권으로 3,500원과 4,500원에서 왔다 갔다 가둬져서 움직일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서는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봐도 괜찮은 흐름이. 중투나 뭐 장투 종목으로는 뭐 괜찮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맞아요. 예, 중투나 장투 정도로는 지금 조선업 쪽뿐만 아니라 지금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철강주도 죽은 거 아니고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예, 예. 지금 기업으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컨서세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와 내년 이제 컨서세스는 나오는 건 없는데 그래도 모든 조선 업황들이 다들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진중공업 한번 볼까요? 한진중공업. 요것도 나오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컨서세스가 나온 부분은 없지만 다른 조선주들은 그래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다들 매출들이 현대 미포조선뿐만 아니라 한국조선양도 마찬가지고 작년까지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올해서부터는 조선업황들이 다 좋아지는 부분들이 다른 조선주에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한진중공업 쪽에서도 지금 뭐 LNG선이라든지 이쪽 모든 조선 업황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거 한진중공업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10,000원 넘어가면 요거 예, 한진중공 홀딩스도 이 차트가 바닥에서 이만큼 떠 있어서 좀 무서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길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으로 돌려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보유를 해봐도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조선 업황들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5,000원까지 보유하시다가 중투 그리고 장투 종목으로 여기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삼성중공업에 네. 네, 저희들 지금 100% 갖고 있거든요. 오, 100%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우리 5,9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5,9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37%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바로 위원님 상담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5,900원 좀 싸게는 사셨네요. 네네, 싸기는 샀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이게 유상 이제 감자 이제 이슈가 있을 거예요. 무상 감자, 그렇죠? 네. 무상 감자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단기 악재는 맞습니다. 네. 무상 감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쨌든 자본금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악재인데, 근데 이게 이제 무상 감자를 하고 또 유상증자를 또 실시를 한다라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얘기가 지금 삼성중공업 업체에서,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회사에서 이제 공시를 낼 때에서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악재로 반영할 거냐, 호재로 반영할 거냐, 이게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아니고 이게 회사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조만간에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면 이게 굉장히 좀 악재로 그냥 딱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선업황들이 지금 호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전에 뭐 5년 전, 10년 전 어려웠던 부분에서 다시 좋아지는 거잖아요.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뭐 조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호재로 봐요, 저는. 아, 그래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감자를 하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그 감소되는 부분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악재인가 호재인가 대부분 이제 유상증자랑 이제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에 반영할 때에서 악재로 반영하면서 쭉 한번 빠질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개파락 5%가 나올 건지 3%가 나올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빠졌다가 다시 회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성업황들이 지금 다 조옥이니까.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낫습니까? 5,900원대에서 갖고 있다면은 흔들리는 네. 거를 좀 참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에서는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좀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과거에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무상감자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때에서 이제 처음에서는 악재로 좀 반영을 해가지고 네. 그때도 개파락이 나왔었어요. 아시아나항공. 이때가 11월 달, 작년인가요? 작년 11월 달에 악재로 반영해서 개파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호재로 얘가 둔갑해가지고 주가가 120%나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는 맞는데 이게 회사가 정말로 이게 쓰러지고 이게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그 쌍용차처럼 미래가 안 보이고 막 업황이 안 좋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적자가 너무너무 심하고 막 이러면은 그런 회사들은 유상감자라든지 무상감자라든지 거의 유상감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무상감자를 많이 하는데 무상감자를 하든지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를 어떻게 살려보겠다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지금 조성업황들이 좋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전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 이게 아니 대우조선해양도 그러다 살아났는데요. 그렇죠? 네. 삼성중공업도 뭐 여기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괘씸하긴 해요. 왜냐면 무상감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의 이제 자본 가치를 그러니까 이 자본금을 이제 없애는 그러니까 이거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갖고 있는 주가가 갑자기 갖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막 손실이 갑자기 뭐 확 늘어나 이게 아니고 일단은 개파락 부분만큼은 일단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네. 그래서 비중이 근데 100%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파락이 너무 크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개파락이 너무 크다. 그럴 때에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파락이 생각보다 좀 작다. 3에서 5%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아셨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네. 조금 더 빠지면은 그때에서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게 일단 좋지 않나. 네. 수익권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파락이 네. 좀 작으면 왜냐면 이게 사람들 해석할 때에서 이게 떨어지면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막 나오는데 시장에서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이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무구조 얘기를 하면 이게 호재가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무상감자하고 유상증자로 얘기를 이걸 계속 해버리게 되면 그쪽으로 부각시켜버리면 이게 단기 악재로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세력들 맘이에요, 이거는. 악재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서 좋은 얘기로 붙여버리게 되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 악재로 반영이 돼서 개파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개파락이 작다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좀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받는 게 어떨까. 한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개파락이 작다면 3% 이내면. 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고 만약에 개파락 5% 이상 넘어가면 그때에서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개파락이 너무 크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적으면 비중을 줄였다가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도 이어질 테니까요.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스피드 상담 시작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한번 스피드 상담 여러분들 빠르게 종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 6가지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엔투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투텍. 자, 엔투텍 매수 가격은 3,260원에 비중은 12%인데 매수 가격이 7,708원이에요. 7,708원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손실이 커서 이거는 이미 뭐 여기서 마이너스 60%가 넘어가 있는 종목은 뭐 손절은 이거는 무의미하고요. 일단은 차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바닥에서 빠질 만큼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바닥에서 거래가 실렸다라는 거,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이쪽으로 N자형 상승으로 5,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0원까지 한번 이왕 물린 거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손절은 무의미하고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계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많이들 겁을 내셔가지고 시장이 많이 무너질까 봐 겁을 내시는데 이미 두산인프라코어는 10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면 이만큼 정도 빠졌으면은 얘는 상승하고 조정받고 박스권을 가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15,000원에서 2만 원은 가져가야 이거는 공평한 겁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가 실렸죠.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사놨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이번 매수 가격이 12,700원인데요. 아마 과거에 물렸던 것 같아요. 12,700원의 비중은 40%신데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2년 넘게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네요. 12,700원이면 뭐 중간에만 물타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2015년도 이전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이만큼 거의 뭐 7년 정도를 버텼다면 앞으로 1, 2년만 더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 보상 받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미 두산인프라코뿐만 아니라 두산그룹주들이 부실한 부분들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다 재물 다 떨었어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 최근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반등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시는 게 나아 보인다. 그리고 기관들 매수세가 보세요. 한번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2달 내에서 많이 샀어요.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죽을 종목은 아니다는 거. 뭐 보더라도 지금 이게 한 달 동안의 누적인데요. 지금 외국인들 70만 주, 기관들 140만 주. 그렇게 연기금도 주식 안 산다 그러더니 이번 달에 150만 주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해성 TPC. 해성 TPC. 자,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이거 아침 방송에서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고 어디선가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주가가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간 경우가 있고 올라갔다 좀 빠지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좀 고생을 좀 주는 패턴인데 얘는 좀 고생을 좀 시키는 패턴입니다. 매수 가격이 36,000원에 비중 30%. 아마도 이거 아침 방송에서 한번 상담을 한번 의뢰하셨던 그분이신 것 같아요. 36,000원 이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빠질 거라 그랬죠. 여기가 지금 이 전날도 여기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빠질 거라 그랬는데 역시 빠지고 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뭐 좋아서 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추가 매수만 좀 금하시고 바닥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별로 차트 모양은 좋지는 않아요. 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36,000원에 물려서 지금 손실이 40% 가까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걸 자른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면은 뭐 지금이라도 뭐 잘라가지고 뭐 사실 마이너스 36%짜리 종목을 자른다라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등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고 나중에 장대 양봉 이렇게 5일선을 돌파, 이게 5일선이 지금 빨간색인데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손절도 아니다라는 거만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 AB 프로바이오도 좀 전에 상담했던 차트 모양과 비슷하죠. 엔투텍인가요?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애들 중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리는 애들은 조만간에 바닥을 한번 치고 반등을 한번 주겠다라는 신호는 맞지만 이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돌파하겠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린 자리가 중요한데 매수 가격이 1,545원이면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 그러니까 1,500원대에서 1,700원 사이에서 비중을 많이 파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거죠. 2,000원과 2,500원까지 올라갈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이제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 이거는 차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과 차트와 이거의 차트의 차이는 뭐냐면요. AB 프로바이오는 61선과 21선을 돌려놓고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조금 오를 수 있을 만한 모양새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61선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걸 깔고 있는 건지 정배열로 돌았는지. 근데 박셀바이오는 61선, 21선 다 역배열이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정처 없이 이렇게 떠 있을 것 같은 느낌. 일단 저점은 뭐 크게 지금 뭐 깨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10만 원 안착을 일단 하고 60일선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60일선 안착은 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안착이 됐을 때에서 상승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그 전에서는 쉽사리 얘가 뭐 올라간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얘는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보유인데 매수 가격이 104,200원의 비중은 20%면 지금 거래가 없는 대신에 외국인들은 조금 그래도 갖고는 있거든요. 그렇게 물량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10만 원 정도 반등을 주게 되면요. 다른 쪽으로 종목 교체하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니까 얘가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 10만 원 정도는 갖다 붙여놓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10만 원을 돌파하면 얘는 15만 원도 갑니다. 대신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이 정도는 증가를 해야 돼. 이전에 올라갔을 때 이 정도 빌딩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그냥 10만 원에서 포기했다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복구하시는 게 빠를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LG전자인데요. LG전자 매수 가격 16만 5천 원의 비중은 25%. 항상 주식은 고점에 사면은 항상 고생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맨날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면은 조정 시 매수를 더해서 올라오면은 뭐 터는 정도의 전략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떠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고점에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가를 더 낮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줄 때 한번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셨다가 시장이 다행히도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시장이 좀 반등세를 줄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주면 그때에서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아주는 거야. 한번 팔았다가 차라리 IT 부품주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바닥에 있는 걸 좀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이 확실하게 좀 강하게 돌파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이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나오거나 차라리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얘가 돌파한다는 얘기는 지수가 3,500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수가 3,300을 이 3,266이 정고점이잖아요. 그 길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는 뭐 18만 원에서 쫓아가 상관없지만 아직은 박스권에 놓여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반등 나오면 한번 빼주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의 스피드 상담 아주 핵심만 콕콕 짚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화 연결 다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콜마 BNH. 네. 네. 콜마 BNH 매수가랑 비중은요? 32,300원 네. 30%요. 32,300원에 30%, 네. 현재 5만 1,000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어서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거 저기 네. 이제 18년도에 산 거예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굉장히 오래 갖고 계신데 익절 고민이신 거죠? 예, 저기 그 작년 8월에 네. 그게 7만 원 이상 올라갔었는데 제가 주식은 잘 안 해요. 근데 이 주식은 내가 왜냐하면 그 애터미에 관련한 그런 주식이라서 내가 애터미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시군요. 내가 사놓은 건데. 네, 그럼 그 다른 전문가님과 주식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애터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하고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계속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면은 좀 가져가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컨센서스를 보니까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콜마 B&H 작년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7,257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려고 지금 이제 컨센서스는 계속 좋게 나오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게 타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도 2019년도 548억인데 작년에 801억이나 했고요. 올해는 1,000억 넘네요. 그 1월 달에는 엄청 빠졌었거든요. 근데 빠졌었어도 이게 작년에. 실적은 네.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에서도 계속 지금 실적 추이들은 매출액이라는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남아있는 테마, 그러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최근에 해서 철강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라든지 정유화학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이제 그 종전선언을 7월에 앞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소비주들이 한번 움직일 텐데 그러면 그때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48,000원이 깨지 않으면 좀 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셨다가 한 6만 원이나 6만 5천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한번 상담을 한번 체크를 받으시고 그때서 네네. 소비주들이 그래서 미련이 있어서 작년에 8월달에 그게 7만 이상 올라가가지고 네. 제가 그거 때문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조금씩 올라도 지금 못 팔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예.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면 48,000원 깨지면 손절을 그러니까 익절을 잡는다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48,000원이 깨져야 익절을 하는 거니까. 예. 근데 48,000원 안 깨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네, 이게 됐습니다. 48,000원 안 깨질 것 같고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소비주들이 올 하반기에서는 이제 들썩들썩 걸거든데 이제 소비주 섹터들이 여행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섹터들도 소비주 섹터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고 거기서 매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 시장을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소비주들이 워낙 강하면 그때에서는 얘가 이제 72,000원이 아니고 8만 원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가져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고 6만 원에서 중간에 우리가 한번 그 점검을 받는 거죠. 아, 예. 그렇죠. 한번 점검을 받고 얘가 괜찮으면 계속 고하시면 되고 안 괜찮으면 6만 원에서 그냥 팔아 버리시는 걸로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계속 보유하시다가 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 원하시는가요?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2,800원에 10%입니다. 22,800원에 10%. 현재 22,450원에 1.35% 상승을 했는데 혹시 어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니테스트 반도체 장비주.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흔들리면서 IT 부품들이 좀 고점에 좀 밀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IT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 밀렸던 애들이 오늘 4%, 5% 반등 주는 게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아직 1.3%밖에 반등을 아직 안 줬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더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IT 섹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시장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분명히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 예. 쇼티지 상태뿐만 아니라 실적들은 다 괜찮아요. 유니테스트도 지금 실적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가 안 좋았고 올해서부터는 지금 매출액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서 27억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는 457억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은 뭐 지금 12억에서 403억으로 뭐 3,000% 넘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로 바뀌니까 주가는 뭐 여기서 뭐 급락을 하거나 뭐 박살을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텐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얘를 사주거든요.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좀 더 강하게 사주냐.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사주는데 또 기관들은 또 팔아요. 또 금융투자는 또 사고 또 투시는 또 팔고.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이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해서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얘가 급등이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박스권 저점에 있고 그래서 이 자리 박스권 저점 21,000원이 깨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다시 IT 반도체 부품주들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6월 달에 뭐 그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8월 달 안에는 획기적인 어마어마한 그 반도체 특별법 그런 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8월 달 그리고 5월 21일 날에
한미 정상회담을 또 통해 가지고 또 반도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슈는 남아 있으니까 2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불안하시면은 일단 24,000원 정도에서 물량을 조금 팔아 주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수익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해도 됩니까? 목요일 날에 양봉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양봉이면 빨간색 양봉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나오면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아, 시장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종목 섹터도 마찬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주도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25,000원까지 보유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떤 예. 종목 들고 오셨나요? 유비 네. 홀딩스요. 유비커스 홀딩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700원 정도요. 아, 26,700원의 6,700.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에 한 25% 정도 빠져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현재 네네. 0.5% 하락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비코스 홀딩스. 네네. 자 유비코스도 있고 유비코스 홀딩스 있는데, 홀딩스는 지주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비코스의 네. 지금 주가도 봤는데, 네. 이게 이제 사물리터 관련주로 과거에 이제 유비커스, 그러니까 사물리터 관련주 과거에는 굉장히 좀 강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요즘에서는 뭐 사물리터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나마 뭐 5G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작년에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많이 털었네요, 지금. 작년에 이 고점 있죠? 유비커스 홀딩스 얘기하는 게 지금 유비커스 얘기하는 거예요. 유비커스가 주가가 고점을 줬을 때 외국인들이 물량을 지금 계속 정리를 해왔네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일단은 유비커스가 올라올 건데, 그럼 유비커스 홀딩스도 비슷하게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저점에서 들어주면은, 많이 들어주면 25,000원이지만 적게 들어주면은 22,000원? 매수 가격이 지금 19,850원이니까 아니 26,700원. 26,700원. 예. 26,700원이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너무 아닌데, 많이 예. 이렇게 60일선하고 21선하고 역배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돌아가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예. 이거를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가 이쪽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양봉으로 요까지 이렇게 올라서면은 올라가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데, 이게 지금 60일선, 21선, 5일선을 지금 역배열이 됐다는 얘기는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 주가가. 그래서 조금 더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왕 물린 거 어차피 이게 고점에서 지금 물리겠어 이제 빠지는 거면 지금이야 손절하라 말씀을 드리지만, 얘는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라인을 지금 여기를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장이 반등 나오거나 올라오게 되면 22,000원이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22,000원. 네, 22,000원을 돌파를 해줘야 24,000원, 25,000원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이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계속 머리를 부딪히고 떨어지고, 머리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2,000원 쪽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으시고,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봐서는 뭐 급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에 조금 여운을 두면서 며칠 전에 거래량도 22,000원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뭐라고요? 며칠 전에는 한 22,000 얼마를 올라가더니 다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좀 소외받아서 그래, 얘가. 보면은 거래량이 뭐 3만 주, 4만 주, 그렇죠? 외국인들도 뭐 10,000주 샀다가 10,000주 팔았다가,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22,000원 쪽으로 다시 오면은 좀 질문을 주시고, 좀 거래가 좀 실리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차트는 그냥 이걸 보고 이제 애매하다 그러거든요. 애매하게 그냥 약한 모습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오늘 낮에 너무 많이 빠져서 오늘- 팔을 팔고 딴 데로 탈까 하다가 오늘은 많이 안 빠졌는데요. 아니 쟤한테 토탈 한 24.5% 토탈?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손절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지금 네네. 마이너스 25%잖아요.
예.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거를 최소한 그래도 15%에서 10% 안쪽으로 줄어들 때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다른 거 갈아타도 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는 가능한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22,000원 정도로 올라올 때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현재 저점 라인은 구축 중이기 때문에 2,200원 돌파 지점을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는 거 추천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 빠르게 달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목요일장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목요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오늘 장 마감해서 좀 봤는데 수급이 그래도 막판에서 좀 들어왔거든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로 이게 약세장이나 급락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과거에 이제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이제 약세장에서는요. 반등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오히려 폭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유럽 시장, 미국 시장 폭락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그렇게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지금 다들 그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겹다 뭐 이 정도의 느낌과 그다음에 무섭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 강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폭락 나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거 한 번, 두 번만 들어주게 되면요. 지수 다 올라와요. 코스닥도 여기서 한 번, 두 번 정도 올라와 주게 되면 그러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은 과거에서도 얼마든지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조정 시에서 나올 수 있었던 폭이라고 보는데 뭐 과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가면서 이런 상황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 코스닥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게 2시 반부터 들어왔는데 막판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끝까지 유지를 해줬다라는 점.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이제 시그널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확정적으로 좋은 모양이 나오려면 하나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 회복에 두 양봉이라 그러죠. 그래서 코스닥도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러니까 980선을 돌파를 해주면 거의 이거는 이제 단기 바닥을 확실하게 쳤다라고 볼 수 있는 모양이고 코스피는 3,200을 안착을 해주는 모양. 한 번만 더 올라와 주면 되는데 이게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난주에서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공매도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만약에 시장 흔들게 되면 오히려 시장 급락 때문에 주식을 팔고 도망갈 게 아니고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주들, 그다음에 IT주들 이쪽을 흔들게 되면 이쪽을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죽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승장 속에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 좋게 얘기해봤자 박스권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하반기 시장을 좋게 보고 실적들이 되는 애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실적 좋다라는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실적들이 올해만 피크를 치고 끝나는 거냐? 제약주는 거의 피크를 치고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머지 뭐 섹터들은 올해 피크가 그러니까 이번 1분기가 피크가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좋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다음 뭐 2분기에서 이제 7월 달 되면 또 2분기 실적 나올 거고 6월 이제 30일부터 뭐 실적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3분기 실적 나올 거고 그럼 그때마다 이슈가 또 돼 가지고 그때마다 주식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좀 공략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요.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주하고 그다음에 IT 섹터들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물려도 그쪽에 물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너무 그렇게 시장 급락할까 봐 막 손절하지 마세요. 충분히 마이너스 뭐 20% 안쪽에 있는 종목들 반등 나오면 뭐 5% 안쪽에서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 속에서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비주, IT주 쪽으로 저점 매수해 주시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내용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더 많은 장 얘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주요소 3부라고 검색해 주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유소 3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